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서 도로 한복판에 거대 싱크홀이 생겨 학교 통학버스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윈저 테라스의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23가 차도에서 학교 버스가 지나가던 중 갑자기 땅이 푹 꺼졌습니다. 싱크홀 발생으로 학교 버스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학교 버스 학생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다면 이 싱크홀 발생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뉴저지 버클리 타운십에서는 한 남성이 배달부를 가장해 한 노부부의 집에 침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후드티와 장갑을 착용한 용의자 남성이 택배 배달 직원인 행세를 하며 노부부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두 남성이 노부부의 집으로 침입해 그들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총으로 위협한 뒤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2명의 절도 용의자들은 어두운 색 세단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노부부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가스통과 성냥, 테러 서적을 지닌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5일 뉴욕시경은 맨해튼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인근에서 반쯤 찬 가스통과 성냥을 들고 돌아다니던 38세 남성 유리 알터먼을 체포했습니다. 알터먼을 목격한 시민들에 따르면 알터먼은 가스통을 들고 주변을 불안하게 돌아다녔으며 이따금 뉴욕 경찰을 욕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에 알터먼을 신고했고 뉴욕시경이 즉시 출동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알터만이 하마스의 아들이라는 책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모삽 하산 유세프가 쓴 저서로 이 책의 저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창설 멤버인 세이크 하산 유세프의 아들입니다. 책에는 모삽 유세프의 삶과 그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알터먼에게 테러 위협과 공무 집행 방해, 풍기 문란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무임승차와 폭행, 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알터먼이 실제 테러를 일으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 델리 가게 절도 사건의 두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어제 자정이 지난 새벽 시간 베인브리지 애비뉴의 익스프레스 델리에서 2명의 용의자가 들어와 가게 종업원들을 총으로 위협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이 계산대에서 $2,000의 현금을 빼내고 종업원들의 휴대폰 등을 훔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베인브리지 애비뉴 북쪽 방향 도로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검은 후드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은 2명의 흑인 남성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은 브롱스 델리 가게 절도 용의자들과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의 노워크 경찰이 영화 스크림의 마스크를 쓰고 은행을 턴 한 명의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커네티컷 660 메인 애비뉴의 퍼스트 카운티 뱅크에 들어선 용의자는 금전 출납 텔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스크림 마스크 외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검은색 장갑과 검은 바지, 하얀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피부를 모두 가려 명확하지는 않지만 노워크 경찰 당국은 목격자들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가 백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집을 예쁘게 장식해 놓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전구로 집 밖을 꾸며 놓으신 분들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월요일 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한 채가 모두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밖을 꾸미는 장식용 전구가 화재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암살을 계획했던 남성이 어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시내티 연방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의사당 공격 계획을 세운 혐의로 체포된 22세 남성 크리스토퍼 리 코넬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코넬의 자택에서 파이프 폭탄과 탄약 600발, 반자동 라이플 총 등을 압수했습니다.
코넬은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온라인 선전 활동에 매료돼 IS에 충성을 맹세한 개인 추종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어제에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뒤 재판관이 아닌 알라가 통치한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대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눈 소식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 겨울은 평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눈이 올 예정입니다. 기상예보센터는 지난 겨울 평균인 25인치보다 조금 더 많은 32인치의 눈이 왔지만 이는 지난 1월 늦게 내렸던 눈보라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겨울은 한두 번 눈 폭풍이 왔던 지난해 겨울과 달리 여러 번에 걸쳐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지는 오늘 발간한 잡지 표지에 트럼프 당선인이 의자에 앉아 뒤돌아보는 사진을 싣고 분열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또 올해의 인물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올해 여러 가지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타임즈의 낸시 깁스 편집장은 트럼프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며 한 개인이 기존 규칙과 기준을 깨트리고 대선에서 승리함으로 공화 민주 양당에 타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기에 2016년은 매우 쉬운 한 해였다고 밝히고 트럼프 선정에 이견이 거의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의 인물 선정에 대해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치트랄에서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던 파키스탄 항공 여객기가 파키스탄 북부에서 오늘 아침 추락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4시 30분 조종사가 조난 신호를 보낸 것을 끝으로 항공기와의 신호가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2분 뒤인 4시 42분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탑승자 전원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객기는 이슬라마바드의 카이퍼 파크 퉁크와 주 하벨리안 산간 지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부터 불이 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객기 탑승 인원 파악에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국은 승객과 승무원 등 47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지만 파키스탄 항공 측은 승객 37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41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파키스탄인으로 최소 3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현장에 경찰과 구조팀을 파견했고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비행기의 잔해와 함께 일부 구의 시신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아직 정확한 생존자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